경제 흐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빅리치의 경제 방송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 환율 전망하고 기존의 예상도를 확인해 보고 공부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측에 있어서 너무 적중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목표치를 한번 보면서 시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예상도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지금 여기 A 지점까지 내려왔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약세가 보인다는 이 부분이죠. 이 약세가 보이는 부분을 지금 제가 여기 선에 지금 해놓은 이유는 이걸 넘어갔을 때 계산하고 이걸 넘어가지 않았을 때 계산은 또 달라져요. 일단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자, 이걸 이제 크게 그리면 이런 방향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세분화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1180원대 저항이 한번 가고 이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서 또 저항에 부딪힌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요 저항 이 부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치까지 빠졌다, 이런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원달러 환율 예상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이것도 1년 전에 지금 그려놓고 이 9월까지 이제 9월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이 9월부터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한 게 여기서 이 저점이 안 깨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점이 깨지면서 새로운 이제 2020년도 예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상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공개를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내년도하고 흐름에 대한 예상도는 그려놨는데, 이게 또 카페 회원분들도 그러고 이게 악용의 여지도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제가 자꾸 이게 생각을 해봐도 너무 이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면은 정말 악용의 소지도 있고 저도 시끄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먼저 봤으니까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 그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3일 내지 4일 지금 움직이고 방향이 나올 거라고 여기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짤막한 부분에 여기 정도에서 받을 거라고 하는데 밑에 내려와서 받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미 포지션 자체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된다고 이미 컴퓨터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이 다시 잡히기 시작했죠. 어디까지? 자, 목표치를 이미 정해 드렸습니다. 1100, 이게 53원 80전이 저점인데요. 요번에는 저점이 1150원까지로 이 목표치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죠.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정말 쉽죠. 지금 저희 카페에서는 두 분류의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갈려지는 것 같아요. 전혀 이 시황을 경제를 모르고 베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를 알거나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근데 오히려 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방향성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으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이나 환율이나 이렇게 보면 패턴이 있죠. 이렇게 올라간, 저는 이 패턴에서 상승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 6개월 정도 이상을
상승을 해야 이 패턴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3개월이나 뭐 1개월이나 이런 거는 짧으니까 이걸 상승 패턴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의 상승 패턴은 여러분들에게 이 박스권이라든지 이 박스권 돌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낱낱이 이게 그 시황에다 올려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못하신 분, 정말 이해를 잘해가지고 이 박스권 매매를 엄청 잘하신 분, 그리고 이 위에서 뭐 달러 그 제 시황이나 이런 거를 안 듣고 여기서 그냥 달러를 왕창 사서 뭐 1,400원 간다 1,600원 간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신 분들, 뭐 또 물려서 오신 분들, 새로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까지 제가 그 2015년도 물론 이제 그 전에서부터 제가 인터넷에 글은 올리긴 했지만은 2015년도 저희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저와 공부하면서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다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글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얘기일 때하고 중기적인 얘기할 때하고 아주 장기적인 거나 뭐 중기적인 거는 이 이해들을 좀 못 하시더라고. 단기니 장기니 중기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실력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거나 시황을 쓸 때 어느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전문 용어 안 쓰고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원화도 지금 보면은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거보다 원 약세냐 원 강세냐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뭐 원 약세 원 강세 이런 말 뭐 거북하지 않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전혀 거북하지 않겠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시황이나 경제 예측을 정말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정말로 답답하죠. 자, 그리고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을 믿고 안 믿고 뭐 시황을 판단하고 안 하고 모든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알고 있는 습관이나 또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거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사라 팔아라 이런 거는 절대, 이런 의미로는 절대 이 방송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는 사람이지 사고 팔고 뭐 사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의 흐름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달러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을 1150원까지 다음 목표치로 보고 시장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식은 5분 봉이나 30분 봉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들이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때는 주식하고 연동이 돼서 이 환율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식하고 연동이 되지 않고 환율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환율하고 주식하고 많이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 만약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환율도 잠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왜? 여기서 올라가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해야지 1150원까지 갈 때 요만큼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시장을 보고 만약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올라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환율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주식도 좀 빠져줘야 되지 않겠어? 자, 제가 여기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내려왔다는 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해석은 팔아먹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팔아먹고 여기까지 올리면서 팔아먹으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고 여기서 새로 사서 다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나와 컴퓨터의 대화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따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제가 아침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다 이제 방송이 늦었는데 이걸 해야 되겠네요. 지금 10시 10분 57초 58초 11분이 됐죠. 10시 11분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바로바로 올리지 않아도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시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쓰는 거는 대신증권의 H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에 하도 이게 또 잘려버리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제 방송이 잘려서 여러분들이 못 보실까봐 대신증권에 문의를 했어요. 야, 니네 이거 HTS 사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사용해도 되는데 뭐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만 쓰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라는 거는 여기를 뭐 링크를 걸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로 해서 수익을 나는 거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겠죠. 뭐 유튜브 방송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요 대신증권의 HTS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밝혔으니까 뭐 안 밝혀도 여기 대신증권 마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신증권 차트를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늘 보면은 그럼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오르니까 여러 군데에서 또 상승으로 또 지르셨더라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까지 이 선정을 해놨죠. 289.5를 까지 열려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285를 기준으로 해서 분명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밑으로 더 빠지면 288.2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계산치들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덜 빠지면은 그 다음 여기 어제 저점이나 이 정도가 나오겠죠. 아마도 오늘 증시가 상승으로 미국이 올랐으니까 상승으로 보고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또 약간의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컴퓨터가 자기가 수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모색해서 가고 여기서 꺾이고 제가 요 봉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12월 4일날 올린 제 구름이 나오는 방송을 한번 더 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고 제가 이 봉부터 예측을 하면서 그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날의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런 상승이 이어지는 한 마디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방향성 모색이나 여기에 대한 이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더 간다면서 여기서 무슨 이익 실현을 해? 컴퓨터는 어느 정도의 여기까지 갔을 때 몇 프로의 수익률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미 이렇게 형벌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마진율은 얘네들이 지금 갖추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저 미친놈 무슨 컴퓨터하고 지가 무슨 대화를 해? 이러는데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빅리치라는 사람이 시장을 지금 예측해 오면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죠. 뭐 좀 한자 영어로 하면 궁축통은 뭐 궁할 때 통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리 예상도를 그려놓고 이 시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 신이지. 애널리스트들이나 지금 제가 아는 증권맨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유튜브에서 봤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만 야, 그렇게 맞추면 신이지 그게 사람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하고 지금 이 경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달러도 그러고 경제도 그러고 주가도 그러고 이게 모든 게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그 맞아 떨어져 가는 연결고리에 뉴스도 나오고 또 그 원달러나 주식이나 연관관계가 나오고 얘가 어떤 방향이 나왔을 때 주가도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걸 다 예측을 해가지고 사실 예상도를 만들거든요. 자, 이 예상도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제가 이 예상도를 1년 전에 그렸을 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1년 후를 알 수 있다고 이런 그 예측을 만드느냐 이랬는데 물론 이 제가 요 하나하나 이 부분이나 여기서 약간 변형이 나온 부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올 사실 이 변형이 나올지는 몰랐지만 방향성은 결국은 올라가서 맞추고 이 변형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 저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그 나도 나를 질책하는 게 정말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정말 못하는 게 많아요. 영어 회화나 영어 이 발음이나 이런 것도 되게 안 좋고 못하고요. 제가 일본에 자주 다니지만 회화가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때는 다 문법이나 시험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책을 보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일본어 같은 것도 공부를 했지 회화는 그냥 대충 대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일본어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수수께끼도 만들어 버리고 막 이러는데 이거 학문적으로는 가능한데 뭐 말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일본어로는 이제 빼라빼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술술술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 60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뭐 점점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막 잘못을 시인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실수하는 걸 감추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글도 남들보다 더 훨씬 더 못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걸 보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뭐 전망하고 머리 쓰는 거 이거 외에는 전 쓸 건 없어요. 진짜로. 뭐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뭐 이 요즘에 이제 뭐 걸음도 잘 못 걷고 막 이럴 정도로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면서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정도 구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빅리치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전망하는 끝내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건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고 보셔도 돼요. 사람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지. 자,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어디가 약하니까 운동도 하고, 또 보약도 먹고 이러는 거지. 지금 경제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오히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알거나 잘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수익이 안 되니까 방향성만 보고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넌지시 하는 사람들이나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글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당연하지.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나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맨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주식에다 돈 잃는 거 보니까 얘네들의 트라우마는 절대 주식하지 말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네 아버지 주식 날린 거 봤지? 절대 주식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아니 방송에서 뭔 일 있고 아이고 대장금 한 1분도 안 하고 인용하려고 딱 했는데 방송 그 잘려버리고 전에 또 이거 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 그 한 몇 개 올린 거 계정이 잘려버린 적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괜히 이거 뭐 또 잘못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신증권에다 물어봐가지고 써도 되냐고 또 물어보고 또 유튜브 경제방송 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봤더니 아직까지 심의나 뭐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제 주변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말자. 또 다글다글 또 달려들어 가지고 난리치면은 시끄러워지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전 시간에 그 부동산 정책은 정말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후루룩 공개를 하면 이게 내년에 어이구 너무 많이 나왔다. 이 예상도도 지금 그려놓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깊이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공개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100% 공개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년 코스피 200 선물지수 향후 예상도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신뢰하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는 방향하고, 자, 여기는 우리가 292에서 294까지 1차 목표치를 봤는데, 제가 우리 카페 시황에서 계속 봤던 목표치가 304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여기까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304에서 얼마만큼 올라가고 또 얼마만큼 내려오고, 이 꺾이는 거는 내년 상반기라고 그랬죠. 그럼 올라갈 때 굉장히 옆으로 기고도 올라갈 수 있고, 또 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제가 완전히 다 마치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까지 또 빠지고 또 언제부터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적으로만 봅시다. 자, 저도 뭐 해주는 일이 있고 이러는데 뭐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다 바로 공개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은 시간적인 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하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향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가기로 합시다. 자, 우리나라 증시하고 환율 지금 전망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 그대로, 그리고 새로 지금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퍼펙트하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고, 뭐 적중도는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방향성은 보시면 되죠. 뭐 짤막짤막한 거는 컴퓨터가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또 차트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봤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제가 코스피 200 선물 지수로 시장을 보는 거는 외국인들의 웹더독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지금 우리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현물은 다 채워놨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걸로 뭐 대차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선물의 이런 방향성을 만들면서 우리 주가 지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물을 중심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맞는 거 적중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로 지금 여러분들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아침에 얘기한 게 289.5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조정이 받을 수 있는 게 열려 있고,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304를 향해서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4는 다음
옵션 만기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치를 그렇게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꺾이는 부분들은 빅리치 방송을 보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구나. 지금 열려 있는 거는 289.05인데 288.2까지도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288.2면 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방송을 빨리 해가지고 올리면 시장에 저기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방송을 올리면은 적어도 오후장부터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 빠지고 있으면 당연히 얘가 아침에 시가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내리면서 여기 정도에서 조정을 받기를 원했는데 밑에서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또 구축한다. 그러면은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조정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추세 흐름에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빠질 때 그 방송에서도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고점은 넘지는 못할 거고 바로 내려오는데 한풀이를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풀이를 할 거라고 한 얘기는 급락이 나올 거라는 얘기였죠. 왜?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소외된 지금 움직임을 보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국 증시를 보시면은요. 자, 해외의 그 S&P 500도 지금 제가 이 목표치를 언제 설정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목표치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해 주시니까 우리 또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S&P 해외 주식 보면 ETF 3배짜리가 있다고 여기서 사셨대요. 아니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 내고 또 요 밑에 내려오면 사시지. 근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안 갔다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다시 그 정정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컴퓨터가 여기까지 왔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요 S&P 예상도도 그려놨었죠. 그래서 이 꺾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 233까지 갔다 왔다가 다시 가는 걸 꺾인 부분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요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제가 여기 3336 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은 그 얘기 들으시고 자, 이제 3336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자, 얘가 3336 그 갈 때 정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또 비교해서 아다리가 떨어진다면 고점이 같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오겠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그 고점들이 정말로 많이 경신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WTI도 지금 한번 봅시다. 이제 WTI도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자, 이런 지금 삼각 패턴들이 여러 개가 그려져서 나오는 복잡한 막 상황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고점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이 고점은 안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데 지금은 뉴스나 이런 무슨 경제 회복보다는 제가 이 유가는 수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올라가는 거는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그랬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이때가 키포인트가 된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키포인트가 이제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는데 이게 시간은 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걸릴 거라고. 자, 이제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삼각 패턴이 더 커져가지고 시간이 더 늘어져 버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보시는데 사실 상품 투자보다는 주식이나
달러가 2배짜리가 있잖아요. 레버리지하고 뭐 2 곱하기 인버스라든지 인버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카페에 대한 그 질문이나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제 금과 은 달러를 매도할 적절한 시점이 올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바로 답변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 요거는 한번 보세요. 그 반복으로 재송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투자를 잘 하세요. 그리고 이걸 활용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20년도 경제 전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수정을 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쭉 지금 써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쭉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이 그 이분은 빅리치님은 시장에 어떤 것을 보고 예측을 하는지요. 그래서도 거의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다 언급합니다, 이거. 그리고 언급을 했고 공부를 쭉 했어요. 그래 바로나님은 연 차트만 가지고 하는 기술적 분석도 아니라 하시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근데 저 이게 뭐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 상황이 그 제가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쭉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요거 어지러운 세상에 그 아무튼 유튜브 방송 그냥 빅리치만의 경제 방송으로 웬만한 것들은 갖다가 안 넣고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크게 언급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게 문신 그 장관이 내년에 분명히 뭐 도장 찍고 중국하고 잘 될 거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올라간 거잖아요. 또 이분도 뭐 유튜브 방송 그 인용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이 그 뭐 아이 또 이렇게 인용해서 잘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이걸 가지고 뭐 수익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과시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조금 제가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 이제 꼭 사기꾼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빅리치 사층에서 저기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카페원들도 알지만 긍정적인 거하고는 아주 먼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뭐 프로그램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계좌 만들어 놓고 지금 프로그램적으로 매수됐다 그러면은 하고 딱 보는데 마이너스 단 계좌들도 지금 많은데 그냥 내비두고 지금 보는 것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저같이 별난 사람하고 이렇게 그 뭐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굉장히 막 프로그램적으로 찾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 제가 계속 매매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방송이나 시황도 못 써드려요. 그러니까 남 어떻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공부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벌고 이런 거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중률 높은 방송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러거든요. 아, 저 사람 뭐 명품 입고 다니느니 뭐 하느니 이런 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뭐 청바지에 폴라티 입고 뭐 저기 나오면은 저도 그런 거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양복 안 입고 나오고 명품 안 걸치고 나오면은 아주 우습게 봐요. 아, 보든지 말든지. 아, 나는 나 편하면 돼요. 저는 구두도 잘 안 신고 다녀요. 운동화만 거의 신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필요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내가 필요 없으면 저는 유유히 떠나가고 제가 하는 거래처나 뭐나 이런 분들도 그냥 아이 뭐 뭐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그만합니다 그래요. 내가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플님은 계속 제 글을 뭐 2016년부터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 잘 읽고 있습니다만 글의 구조를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훨씬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바쁜 와중에 글을 올리고 이러는 건데 제가 항상 글을 쓸 때는 뭐 서두에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제가 막 그냥 재확인을 안 하고 막 제가 이제 좀 독수리타법은 아니거든요. 나이는 있지만 그 전자타작이 나올 때부터 사가지고 뭐 자료들 작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얼마 전에 그 제 이름 쓰는 난이 일이 생겨가지고 이름을 쓰는데 이거 막 생소하더라고요. 키보드만 치다가 글씨를 쓰려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오타도 나오고 문맥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이런 답변을 해드렸죠. 좋은 지적이시죠, 상당히. 그래, 글을 구조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쓰는 글이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연역적인 것보다 귀납적이 더 가까워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거꾸로 막 그리면은 얼굴이 안 나오니까 쟤 뭐 하는 거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럴지 모르지만 초상화 다 그린 다음에 이게 뒤집으면 정말 그림이 정상으로 보이면은 그때서 뭔가를 또 깨닫겠죠. 저렇게도 그릴 수 있네? 이거예요. 제가 이 경제를 예상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시장을 보고 있는 거를 정말 뒤집어서 보자는 거죠. 정말 올바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그림을 뒤집어 그리는 거는 AI라는 컴퓨터고 거기에 속는 거는 다 우리 그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거꾸로 그려도 정말 멋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빅리치는 찾아내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엉터리 그림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아마 뭐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더 이 글을 이분 얘기를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분 보세요. 개인적으로 강의를 재편집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학습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수분이시라고요, 이분은. 곰곰이 따져보면 몇 번 읽게 되고 또 모르는 것은 찾아 이해해야 하거든요. 직접 해보신다면 느끼실 것 같지만 의외로 성취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나중에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냥 읽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는 정말 좀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음악을 좀 넣는 거는 이건 또 유튜브 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음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컴퓨터 부분 있죠. 제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여기 미친 경제 전망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올린 글이 있었죠.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올린 건데 이거 올리면서 제가 그날 이세돌 기단이 바둑을 두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한돌이라는 AI하고 바둑을 둡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몇 차례 이세돌이가 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시스템 파악을 하고 두 점을 넣고 두거든요. 그리고 토속 AI와 구글의
AI하고는 비교가 되실 겁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알고리즘은 이 외국의 알고리즘하고 달라요. 아무리 AI로 경제를 휘저어 놓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잊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빅리치입니다. 자, 왜 이런 예측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AI의 알고리즘이 구글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못하고 에러가 날 거라는 건 저는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바둑두기 전에 이 새들이가 이길 거라는 것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뭐 그 요즘에 그 토토로 살 수 있었나 보죠?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토토 복권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차트를 이 그 보면서 예전에 보면 주식 로또라고 있었어요. 우리 회원분들도 내가 이제 오프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식 로또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45개가 아닌 46개 종목을 가지고 똑같이 6개를 골라내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 6개, 그 다음에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2번 발행되는 복권이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차트나 이 주식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단기 매매죠. 단기 매매였을 거 아닙니까? 이 단기 매매를 하는데 제가 요게 2등에 이제 5개를 맞히는 거죠. 2등에 제가 한 3번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4번인가? 그 자료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 사이트 폐쇄됐더라고요. 어디다가 제가 이거 맞은 거 이 캡처를 떠났는데 그 옛날 컴퓨터여가지고 그게 어느 컴퓨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찾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6개를 왜 다 못 맞추느냐. 정말 희한한 게 46개 종목에서 뭐 1등도 왔다 갔다 여러 번, 그건 이제 실시간으로 자기 맞은 게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5등에서부터 6등 뭐 저기 3등, 4등, 2등은 다 벌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맞겠죠. 그러니까 별로 나는 이거 하면서 그냥 공돈 날리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꼭 이상하게 하나가 한 종목이 차트나 뭐나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상승률 6위에 꼭 하나씩 들어가요. 정말 희한해요. 이게 내가 이거는 뭐 기술적이나 뭐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꼭 끼더라고요. 2등을 3번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야, 그래서 이거는 참 인생이라는 건 참 묘하다. 그래서 이 역시 또 운이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죠. 자, 넘어가기 전에 공부로 금가격 예상도, 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신 분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금가격 예상도로 지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예상도는 제가 몇 번 방송에서도 올리고 시황에서도 계속 올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올라가면서 이 6월 달에 그 우리 그 카페에 골드로즈 팔지 말아라. 이거 좀 더 갈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그림을 그려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로 얘가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예상도도 모든 상품도 지금 그려놓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너무 길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장이 오픈하면 또 이거 분명히 금가격 가지고 오르니 내리니 또 이렇게 또 맞다 보면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꺾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려놨지만 이 부분까지는 지금 오픈을 다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세상은 참 묘해요. 이게 그 자, 여기서 이제 금을 한번 볼게요. 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금하고 은은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그 다 왔으니까 이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지금 뭐 여기서 뭐 내려온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방향성으로 이제 보시면 이 트렌드 있잖아요. 지금 이 트렌드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 있나 안 내려올 수 있나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데 좀 재밌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는 조금 주식이 조정받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 해서 지금 여기 가다가 이렇게 된 거고, 트럼프 탄핵이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중국하고 무역 분쟁 문제가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뭐 사라 팔아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 트렌드로 하다가 설사 이게 올라오더라도 이 고점 부분까지는 아마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신뢰도나 이런 문제는 이게 선물 거래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지금 제가 잘 파악을 안 해요. 금이나 은은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요번 주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향후에 큰 대세 변화가 왔을 때, 그리고 왜 자꾸 빅리치는 붐의 시대가 온다 그러고, 내년은 이 붐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빅리치 방송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얘도 조금 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시세 변화가 나오려고 그러면 분명한 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지금 이런 횡보하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자, 빅리치가 보는 상황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주식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은 당연히 주식하고 반비례죠. 이 파이낸스하고 주식하고 그러니까 다우지수하고 금하고 이렇게 이제 비율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아는데, 이 파이낸스 부분이 가면은, 금융 부분이 가면 금은 내려오는 게 일단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무슨 법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강세면 뭐 오일은 빠진다, 이런 게 아닌, 돈이 위험자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은 아무래도 소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금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본 게, 중국이 금 매수를 중단하거나 이 금도 시장에다가 내다 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시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중국이 금 매수를 중지를 해버리죠. 자, 빅리치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무슨 특별한 뭐 법칙이 있고 그걸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1, 2년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못 찾고 경제 예측은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이해를 해가시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은은 이 생산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다른 광물을 채취할 때 은이 저절로 생산돼요. 그리고 실물 재고가 은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이쪽 투자는 제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회원분 로즈골드님한테 얘기를 해서, 요번에 그분도 상승 부분에서 금하고 은을 모두 정리하셨다는 것만 참고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구리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구리는 경기하고 아주 민감한 금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이 이제 1단계 합의를 이루면은 한 뭐 몇 달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가 숨통이 트이면 그때 또 2단계를 조이기 시작하겠죠. 자, 트럼프 탄핵도 어떤 분들은 문제를 삼는데, 이미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미국의 정치 판도가 하원에서 통과를 했다고, 공화당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에서 이게 뭐 통과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이 상원에서 이 뭐 투표가 늦어진다든지 뭔가 해서 조금 액션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고심을 하고 있다 뭐 하다가 바로 이렇게 하원에서 상원으로 이게 이제 넘어갔는데,
상정안이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그래 바로 뭐 안 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고심하는 척 하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걸 뭐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아무리 만약에 하나 트럼프가 뭐 탄핵을 받고 내려온다 그래도 이어받는 사람이 이의 정책을 그대로 이 사람 정책을 이어가기 때문에 뭐 얘가 달리 귀염둥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귀염둥이란 말은 멍하니 그 미국의 정책을 시키는 대로 아마 잘 수행하는 바지 사장이 아닌가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뭐 우려할 부분이 아닌 부분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자꾸 그걸 키워가면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분명히 그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수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어디가 가장 좋은 투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고 한번 그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주제에 넘을 수는 있지만 이 다산 정약용의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부는 해 가시면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 어느 정도 주식을 알고 계시는 분, 아주 주식을 잘 알고 계시는 분, 또 뭐 주식 전문가, 뭐 이런 분들도 와서 이런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알면 알수록 이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정말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제 아무리 이제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습관, 그리고 무조건 이건 공식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들이 야, 원달러 뭐 강세를 보여, 약세를 보여 이랬는데 왜 그러는데 하면 뭐 10가지, 100가지 이유를 든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거의 근거 없이 그냥 뉴스에 의한 거, 들었던 거 이런 것들만 나열을 해놓지 정말 이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그 예측은 전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견으로 자리 잡고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굉장히 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그 이제 선생께서는 굉장히 그 다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요점 정리를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책으로 굉장히 많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500여 권의 책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읽고 잘 읽는 거는 굉장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부터가 의심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제가 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끄적거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 차트 가지고 끄적거릴 것 같으면 이런 방송도 하지도 않고요. 이런 이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아지는 예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약용 선생님의 그 우리가 그 저기 학습 방법이나 이 그 교육 방법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이분은 이 요약 정리가 잘한다는 거는 이 전체적인 책에서 팩트를 찾아내는 거죠.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빅리치가 이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배운 학습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말 팩트로 해서 시장을 전망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그 습관이나 편견에 의해서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 김진실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나 나로또라고 필명을 쓰시는 분이나 또 몇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지금 그 해석들이 나오냐면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해 가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가 상대방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뭐 대장금이나 뭐 상도나 이런 그 사극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정말 회원분들 중에서는 그걸 보고 아 정말 새로운 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 팩트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큰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이제 뭘 모르는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건지, 이거부터 분명히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든지, 예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그 철학자들이 그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시작이 질문이에요. 자, 시장에 전망을 하고 경제 전망을 한다. 그게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왜 이거를 저렇게 봤지? 나는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전망이 가능할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빅리치는 결국은 뭐 시장 예측 가능한 것 같아. 경제 예측 가능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책을 보면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자식들하고 제자에게 공부의 순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과문부터 보지 말고 고문부터 시작해라. 어떤 부분을 보지 말고 뭐 과거를 이제 가가지고 오래된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는 얘기죠. 또 여기에 대비해서 뭐 한자로 쓰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밑에서부터 거슬러 가는 공부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문부터 보고 하는 공부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훑어내려면서 고문까지 가는 이런 그 공부법도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경제를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걸 이해하려고 하겠지만 자, 경제 공부를 전혀 모르고 지금 이런 예측도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거슬러 내려가면서 공부가 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밑에서부터 공부를 해 가면서 자신들에게 이상한 편견이 생기고 자신들에게 어떤 아집이 생겨버려요. 아마도 지금도 여러분들은 빅리치라는 사람이 시장을 예상하고 우리나라 증시 환율 전망에서 예상도까지 막 그려놓고 보니까 야 저런 게 뭐 한두 번 맞겠지 그래 한번 볼까 하고 계속 지금까지 봐온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맞히는 것 같고 막 그래 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최근에는 정말 잘 맞히거든. 정말 이 사람이 막 하루하루 이렇게 며칠 이틀에 걸쳐서 방송해주면서 방향성을 다 제시를 해. 야, 이게 되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의심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부터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학습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요약해 놓는 것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읽거나 위인집을 읽으면서 막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잘 안 집어져요. 저는 이게 뭐
독일의 그 철의 재상이라고 한 그 비스마르크 위인집을 보고 상당히 감명받고 살면서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많이 그 몸에 배 있어요. 뭐 친구하고 같이 사냥을 갔는데 물에 빠졌는데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옆에다 총을 쏴대면서 빨리 헤엄쳐서 안 나오면 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열받아 가지고 수영하고 나오니까 화를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비스마르크가 음?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살아나왔지. 내가 너 구하러 들어갔으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거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좀 성격들이 어려서 굉장히 뭐 감명받으면 정말 그게 나의 철학인 줄 알고 막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도 세상을 속이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서 얘기하면 역사에서 쿠데타 성공하면 그게 이제 나라를 세우는 시조가 되는 거죠. 근데 쿠데타 일으키다가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거고 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이 사람이 제일 한 말 중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책을 읽고 한번 꼽히기 시작하면 그걸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빅리치의 그 전망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지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 뭐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상도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면 내려오는 그 길이나 기간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럼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을 논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무섭죠. 제가 예상도를 그리는 거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그려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여기 그 환율이나 다른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를 지금 예상하려고 여러분과 그 예상도를 그리고 시장을 보는 거니까 이 점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시장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원달러 진짜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올라가서 방향 트는 게 지금 낮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들은 왜 정말로 이렇게 빅리치 얘기를 잘 들을까요? 자, 얘도 지금 밑으로 내려다가 지금 방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좀 우리 증시도 조금 내려오겠죠. 자, 이 지금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이 주도하다 보니까 요런 지금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 이 부분에서 지금 지키고 있거나 반등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는 이제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형주나 이런 것들 흐름은 조금 얘기는 하는데 자,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LG 화학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그 저기 배터리 관련주로 아예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은 올해 아마도 그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은 아마 부실을 다 털어버리면은 이쪽 섹터들은 상당히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고요. 자, 증권주들도 제가 봐서는 그다지 이 내년까지 지금 우리가 상반기까지 상승을 한다면 그다지 나쁜 섹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 이런 섹터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도 제가 봐서는 분명히 한번 또 움직일 거고 내년부터 지금 첨생법 관련 이 주식들은 그 이제 그 법이 풀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 네이처셀은 제가 그 혹시나 그 작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제외하고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녹십자 부분들이나
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파미셀이나 프로스테믹스나 뭐 이런 나머지 종목들은 특히나 뭐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들을 좀 많이 하는 그 병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고요. 이외에 더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버티고 지수를 조정하는 역할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도 예측을 하니까 야, 뭐 너 뭐 뭔가 모르는 게 또 있지 않느냐? 있겠죠. 당연히 제가 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시장을 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제가 다 공개해 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써먹으면 보나마나 시장은 거꾸로 움직여요. 이 인공지능의 질이 달라요. AI라는 놈이 이게 외국산 AI하고 국산 AI하고는 아마도 얘가 대학생이라 그러면 얘는 유치원생도 아닐 거예요. 아마 돌이나 지난 지금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미 얘네들은 첨단 무기에서부터 어떤 그 AI라는 게 생각하는 컴퓨터가 이 BCI라고 그랬죠. 이 BCI라는 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컴퓨터를 옛날부터 연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0하고 1이라는 숫자가 뭐 0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1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이렇게 넣었는데 요즘엔 뭐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서 뭐 생각을 해서 이 001에서 더 많은 이제 그 방식을 여기다가 첨가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결국은 어 이게 그 같은 기계어지만 이 상황에 얘가 맞춰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잘 맞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익을 내라 그러면 우리나라 컴퓨터가 움직이는 횡보는 웬만하면 다 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뭐 계좌들은 넣고 지금 계속 프로그램적으로 내질러 놔본다고요. 한번 손실이 나면은 나는 대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검토하고 제가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테니까요. 이게 또 사람 사는 또 재미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그 AI라는 게 1980년대부터 지금 그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월가로 몰려가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장 수학적이나 이런 걸로 만든 컴퓨터가 아니에요. 계속 이거를 내리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내가 최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이든 아래든 내려가 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그런 그 지금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빅리치는 그 저기 뭐야 요번에 한돌이하고 이세돌이하고 붙는데 이세돌이가 이길 거라고 했을까요? 자, 인공지능의 탄생을 한번 볼까요? 자,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이런 기법을 제일 먼저 사용한 회사가 모 전자회사예요. 전자회사에서 세탁기를 만드는데 퍼지 이론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퍼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그 전문 용어 빼고요. 자, 넌지시라고 합시다. 넌지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에 우리 과거에 어머니가 야, 1,000원을 줄 테니까 너 사과를 서너 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 과거에는 정말 수치적으로 야, 사과 3개 사와. 4개 사와. 5개 사와가 이게 컴퓨터에 대한 명령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사람도 아니고 컴퓨터가 어떻게 서너 개 사오라고 그러면은 이걸 서너 개를 사와요. 그쵸?
이 서너 개라는 의미가 퍼지예요. 퍼지. 퍼지 이론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맞춰서 사오는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1,000원? 그래, 그럼 돈에 맞춰 사오면 되지. 딱 갔더니 사과가 500원에. 그러면 서너 개지만 2개만 사갈 수 있어. 그럼 어차피 사오라고 그러는 얘기는 얘가 돈에 맞춰 사오라는 얘기로 인식을 했다 그러면 사가지고 가. 근데 딱 가서 보니까 200원에 사과가 하나에. 그러면 얘는 5개를 사가. 자, 이 서너 개를 사오라고 그랬다고 5개를 사가는 게 이게 틀리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1,000원을 주고 사과를 사오라는데 하나에 300원이야. 그럼 3개 사면 100원이 남어. 자, 어떤 애는 이 100원을 까먹기 위해서 이거를 3개만 사가지고 가. 근데 이 장사가 1,000원인데 4개 사면 1,200원인데 4개를 사면 1,000원에 준대. 그러면 얘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할 건지 정말 집안에 있는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1,000원에 4개를 사갈 건지, 이 구분을 하는 게 컴퓨터란 말이에요. 이게 퍼지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위력이 이제 우리는 이런 초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더 그 경우의 수가 많겠죠. 많은데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얘네들은 이 외국산 이 그 AI는 정말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고, 물론 기계에 대한 발전도 엄청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진화해 오고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금융 관련된 이런 매매 기법에서 이 AI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형 투자은행, IB은행이죠. 뭐 지금 뭐 모건 스탠리가 됐던 골드만삭스가 됐던 JP 모건이 됐건, 이 대형 투자은행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얘 약점을 찾아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컴퓨터도 운영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자, 이 정도 되는 회사들하고 또 그러면은 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또 여기에 대한 매매를 하고 얘네들을 합산을 해서 또 매매를 하는 AI가 나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통합되는 부분은 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어요? 얘도 수익이 나고 얘도 수익이 나고 얘도 수익이 나려면 방향성은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이익을 내는 걸로 어떤 목표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이익을 내는 걸로 어떤 목표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수익이 나고 얘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얘가 어떤 그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챙겨 먹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히려 얘는 얘네들이나 얘네들 때문에 더 큰 방향성을 얻어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에 현실화 되면서 이걸 또 100%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왜? 점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아마존이 됐건 간에 막 이런 AI를 이제 선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뭐 이랬을 때처럼 와라는 얘기가 나와요. 와, 정말 이제 세상 끝났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붐이 일어나겠죠. 근데 반드시 붐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싸져야 돼요, 가격이. 뭔가를 사더라도 싸져야 되겠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와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좀 하시면은 좋을 텐데, 이제 사실 이게 연구의 대상 자체가 안 되죠. 왜? 우리나라 AI도 알고리즘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가장 기초적으로 이런 것도 지금 기본으로 놓고 예상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걸로만 그려놓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환율이 됐건 뭐 상품이 됐건 무슨 다른 그 채권이 됐건 금리가 됐건 정책이 됐건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면 방향을 또 다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서 꺾일 거야 아니야 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이런 부분들을 그려가는 게 예상도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너는 그러면 무슨 그 인공지능만 보느냐? 그런 거는 아니죠.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걸 보고 시장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패턴이겠죠. 상승 패턴인지 지금 하락 패턴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꺾이고 어디에서 또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치를 만들어내고 다음에 목표치는 어디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자꾸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느끼고 시장을 보고 이게 시장을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구나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시라고 지금 이런 이론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경제 예측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빈약하고 약하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 단순하게 나와 가지고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2020년도 경제 전망은 어떻게 그 뉴스만 듣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하고 경제 흐름을 전망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정치에 관련된 거나 미국 정치에 관련된 거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주식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부분이지 그게 절대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려고 그러면 나쁜 뉴스가 묻히질 않아요. 정말 이 그 장이 또 빠지려고 그러면 좋은 뉴스도 묻혀버려요. 그럼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아니죠. 지금 보면은 종목은 제가 이 방송에서 거론하기가 그러니까 그 섹타나 이런 부분들 근데 반도체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쫓아가가지고 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미 이제 한번 올랐다가 크게 빠졌던 뭐 5G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등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해서 조심하고 새로운 섹터들 내년 3월까지 간다 그러면 뭐 새로운 섹터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이 경제를 예측하는 부분은 초보 전문가 이런 건 없어요. 단순히 경제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 공부가 하나의 머릿속에 편견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보고도 신기하다. 이거 뭐 어디까지 맞겠어? 뭐 그리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저는 그거 말리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방송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이런 변동이 빅리치하고 경제 흐름만 읽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빅리치도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 흐름이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방향성도 항상 얘기하다시피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 박스권 위에를 뚫고 올라가 버렸어. 이러면 또 다른 계산이 나와요. 제가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하지만은 저는 여기가 올라갔으면 이 그렸던 예상들을 다시 조정하고 그려 드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올바르게 읽고 흐름에 내가 동참을 해서 가는 거지. 야, 빅리치 1년치 예상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너 틀렸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 경제의 흐름에 동참을 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겠죠.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승 패턴, 하락 패턴은 적어도 6개월을 보고 있는데, 자, 6개월 정도에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도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6개월을 안 가잖아. 이 넘어가서 안 가고 다시 내려와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 패턴인 거예요. 그 하락 패턴에 이거는 변동성이 나온 부분이고, 자, 환율 부분도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가도록 합시다. 역시 또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환율도 내려오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얘네들이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또 어떤 포지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도 가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얼마나 그랬죠? 1150원. 제가 여기 끝에가 어쨌든 간에 저기 요번에 내릴 수 있는 부분을 아직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일단 115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한번 1150원 50원까지 가고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한 얘기를 주말에 한번 쭉 보시고 좀 부족하는 부분이나 무슨 뭐 박스권 공부나 뭐 이동평균선 공부나 또 뭐 피보나치 공부나 뭐 이런 공부들은 저희 카페에 지금 계속 그 경제 전망하면서 수업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장을 저와 같이 보시는데 조금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 주말에 뭐 어쨌든 좀 시간 되시는 대로 어쨌든 여기 그 재테크나 이 시장 흐름을 읽으려면 조금은 그 나는 전혀 모른다 보다는 그냥 제 방송 그냥 어디 올라간다, 목표치 1150원이다, 이것만 들으셔도 돼요. 그 크게 뭐 나 공부하기 싫으면 그렇게 보면 돼. 방향성만 보면 돼.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 이제 빅리치도 언제까지 방송을 할 거고 언제까지 경제 예측을 할 거냐. 좀 나름대로 또 더 재밌는 일이 생기면, 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어디로 또 이렇게 또 셀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이런 흐름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경제 흐름을 정말 제대로 읽어서 정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도 빅리치처럼 경제 흐름을 읽으면서 뭐 재테크도 하고 경제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주말에는 열심히 한번 공부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빅리치였습니다.